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음, 요새, 그,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어떤 저기에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장의 차이라든지, 뭐, 입장 차이지 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부터 제 입장을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일반 가장이고 그냥 늘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부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울러서 늘 정말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걸 바라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그냥 한 가장이에요. 그냥 충실한 가장이고 싶어요. 뭐 내가 군인이었을 때는 위국 헌신 본분이라고 하잖아요. 뭐 군인이었을 때 정말 군인으로서의 내 임무에 그 다음에 내 직분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또 머리를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정을 갖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부터는 제대하고 나서는 가장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물론 위로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제 우리 이제 나하고 같은 여기에 이제 우리 아들, 딸, 뭐 우리 와이프 이렇게 사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의 조국이고 이 사람들이 저의 다 전부인 거예요. 제 머릿속은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최초부터. 딱 제대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가장으로서의 내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충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이유인즉슨 그냥 뭐 그걸 좀 몰라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뭐 갭이 좀 틀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한 어떤 충돌이 아닐까. 조정이죠. 의견 조절이고 조정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저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내 가장의 임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셀러리맨보다는 사업을 하자, 장사를 하자. 뭐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윤택함을 주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하지마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지원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치를 저는 빨리 가고 싶어서 저는 사실은 그걸 택했던 거예요. 이런 길을. 그리고 오면서 사실은 좋은 가정도 밟았고요. 그러나 뜻하지 않는 실패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맛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제가 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도전적이고 좀 저돌적으로 했다가도 자칫 제 것을 잃는 제 것을 또 빼앗기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직면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내가 좀 눈을 돌려보자 라고 했던 게 사실은 부동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부동산 쪽으로 다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집을 33살에 사서 아파트를 지금까지 한번 옮겨서 갖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한 돈은 9,300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이것이 4억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갖다 뭐 더 씌우거나 한 것도 없이 이사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월세나 이런 어떤 부동산 투자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또 내 아이들한테 좋은 출발선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이점이에요. 부동산이. 내가 그거 하나 구입해서
구입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 거기서 출발선상에서만 출발을 시켜도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아버지가 캐치를 해서 한다면 아버지로서도 뭐냐면 뿌듯한 일이죠. 저는 그걸 택한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월세 나오는 것도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들의 이 운동력, 근로력,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하되잖아요. 계속 어떤 이 시대에 앞질러 가면서 막 그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는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있는 것을 지키기도 급급하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그런 것들을 못 미칩니다. 멘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대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지난 수입들에 대한 갭을 조금 메꾸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욕심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됐더라는 겁니다. 저는 좀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 좀 중심적으로 들어가서 서울의 인근한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해서 뭐냐면 장사해서 돈을 벌면 1년에 뭐 해서 보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사실 크게 버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진짜 조금씩 저축하고 하는 건데, 저축이나 하면 당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재원들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국에 예전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상승하는 요인에 정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또 1호선 라인에다가 했어요. 서울에 가장 가깝게 소형 아파트를 했죠. 재건축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우리 아이들을 또 뭐 어떻게 결혼하고 그러면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을 니네들이 알아서 해.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시기는 요즘에 결혼 시기도 늦은 데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늦춰질 수도 있고, 또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준비를 미리 조금 생각을 빠르게 한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요즘에 이런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정말, 제가 집을 사고도 몇 개가 쏟아졌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조정지역 대상이 된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요즘에 뭐 재건축 이런 것도 실거주 2년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물론 무주택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가 아니었나요? 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하고 정말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90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저축을 몇 년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말 대출도 없이 처음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해서 또 조금씩 커가는, 성장해가는 나의 자산을 보는 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재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희망이 솟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뭐 사놨는데 내리다 꽂고 뭐 세금만 많이 나오고, 이거 절망이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뭔지 알겠죠? 굉장히 뭐냐면 힘들어서 정말 남들보다 또 일찍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장만해 나가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막 제재가 들어오니까, 사실 일반 그냥 열심히 사는 한 시민으로서 조금 뭐냐면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투기꾼입니까? 뭐 그냥 투자하라고 해봐야 일반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의 그냥 가장이 식구들과 조금 더 좀 잘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것, 이걸 투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놓인 위치는 거의 투기꾼이더라고요. 뭐 갭 투자, 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재건축, 뭐 이 일가구, 지금 일가구 3주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다가 저게 되면.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제가 큰 돈을 받냐는 거예요. 큰 돈을 노리고 하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려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그리고 내가 보아야 할 것들, 내 자식들에게 이런 면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한 내 앞으로의 청사진에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준비조차도 투기로 몰리는 것 이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글쎄, 뭐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그냥 저는 평범한 제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저를 살기 편안하지 않고, 뭔가 내가 나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 이런 거는 과연 어떤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맞는 건가? 뭐 이런 어떤 것도 조금 한번 좀 한번 느끼고 싶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월세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55세, 60세가 됐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애기 엄마도 좀 편하게 쉬게 하고 싶고요. 좀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노동에서 반으로 줄여서 노동을 하고 좀 우리가 살더라도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제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으로만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있는 사람들을 헐뜯기보다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져가서 그 선상에 올라오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가는데, 지금 보면 그냥 가진 사람들이 가진 노무로 되어버리는 이런 형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